피부는 여드름 흉터가 많고 색소 침착된 부위가 많아서, 특히 여드름 흉터가 많아서 바늘의 깊이는 1.0mm 이상의 깊은 롤러를 사용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여드름 흉터가 많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는 피부가 많이 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직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해서 바늘의 깊이는 1.0mm 이상의, 즉 표피와 진피층을 다 공격하는 그런 치료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늘은 깊은 바늘을 제가 선택을 했고, 이 경우에는 바늘 주는 기전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일부러 이러한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서 상처를 내고, 이 상처가 난 조직에 우리 몸의 여러 군데에서 퍼져 있던 조직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인자들을 일부러 낸 상처 조직에 모이게 해서, 이러한 조직 재생 인자들의 힘에 의해서 콜라겐 조직,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조직들이 재생이 되게 하고, 또 표피층이 되게 노화되고 거칠고 탄력을 잃은 이런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로 치환이 될 수 있도록 일부러 상처를 내는 이런 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약하게 했거든요. 여기서처럼 1.0mm 이상의 바늘을 사용해서 피부를, 표피층과 진피층을 다 공격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디칼 플라스틱 소재의 이 바늘이 주는 강점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데, 어느 한 보통 이제 얼굴은 되게 굴곡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체적인 영상이죠. 근데 그래서 바늘이 주는 이러한 자극들이 갔을 때 어느 한 부분은
뼈에 노출된 부분은 더 공격을 많이 받게 되니까 더 공격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그 뼈가 노출되지 않은 이런 부위에서는 약하게 바늘이 작용하는 게 보통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그 메디컬 플라스틱 소재를 썼을 때는 이러한 피부 전체에서의 보여지는 공격적인 자극의 정도가 이분하게 골고루 퍼져지게 되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피부의 어느 한 부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되어서 그 부분으로 인한 오히려 색소 침착이라든가 염증 후의 색소 침착이라든가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늘이 보통 피부에 박혀져 있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바늘 끝이 무뎌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바늘 치료에 의해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그 바늘과 또 이 몸체형이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이 중간에 부러지거나 하는 이런 단점은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지금 이런 1.0mm 이상의 긴 바늘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자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부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붉은 홍조를 띠는 건 아주 자연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후처치는 이러한 붉은 홍조, 또 부종, 그리고 통증, 이런 부분을 빨리 진정시키고 수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색소 침착에서 바늘의 깊이를 0.5mm와 같은 짧은 거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몇 배의 강도로 이런 경우에는 진정을 빨리 시켜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처치 후에 바로 그 진정과 수렴을 위한 처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생겨진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바늘이 먼저 피부를 자극시키고 상처를 내어서, 지금처럼 일부러 이렇게 상처를 내어서 피부에 피를 나게 했고, 이런 피부에 피가 난 부분들을 빨리 정상적으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지 라고 하는 자연 치유 과정이 바늘이 바로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겨진 미세한 상처들을 통해서 이러한 약물들을, 피부의 조직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들을 바로 도포를 동시에 해가면서 치료를 하고, 이러한 후처치 후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진정과 수렴을 위한 즉각적인 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처치 단계, 즉 빨리 진정시키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진정을 시켜주는 약물의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에는 히알루론산을 포함해서 세라마이드, 콜라겐, 여러 가지의 비타민 B군 유도체들, 많은 성분들이 피부의 진정 상태를 유도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후처치를 위해서 골고루 도포를 하고, 후처치에 쓰여지는 이런 진정을 위한 성분이 어떠한 성분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치료의 과정을 간략하게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정을 빨리 시켜주기 위한 약품을 피부에 도포를 했고, 이러한 반응이 좀 더 잘 유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진정을 시켜주는데 유효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약품들이 담겨져 있는 쉬트를 피부에 도포를 해주는 과정으로
오늘 치료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얼굴에 흉터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름이나 탄력을 잃어가고 있고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의 바늘의 선택은 반드시 표피와 진피를 다 공격할 수 있는 1.0mm 이상의 바늘을 선택하셔야 되고, 바늘을 선택한 후에는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소독의 상태를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 상태인 거고, 그 후에 선택되어진 롤러를 이용해서 피부에 많은 상처를 냅니다. 근데 이 상처는, 이러한 상처를 내는 이유는 상처를 낸 조직 주위에 피부를 재생시켜 주기 위한 성장 인자를 상처가 난 조직에 다 불러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고 이러한 미세한 바늘로 상처를 얼굴에 내고, 그리고 그러한 상처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빨리 회복시켜야지 라고 하는 자연 치유 과정을 유도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미세한 바늘에 의해서 생겨진 구멍들을 통해서 피부의 조직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바로 도포를 하는 것으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술 후에 빨리 원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정과 수렴과 그리고 부종을 빨리 빼고 홍조를 빨리 빼는 이러한 후처치의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 전체 처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